자, 2차 방정식의 근의 부호. 근의 부호라는 말은 안 나와, 문제. 부호가 대신에 이제 양수다, 음수다, 이런 말이 나와. 그래서 근의 부호에서는, 이건 2학년 때도 나오니까 확실히 기억하고 있어야 돼. 세 가지를 해야 돼. 판별식과 알파 더하기 베타와 알파 베타. 이렇게 꼭 세 가지를 해야 돼. 근이 양수다, 근이 음수다, 이런 말이 나오면 꼭 이걸 해야 되고, 자, 판별식은 언제 안 쓰냐 하면 두 근의 부호가 다르면 사용하지 않습니다. 두 근의 부호가 다르면 판별식은 무조건 0보다 크다만 나와야 돼. 서로 다른 두 실근. 그래서 판별식을 쓰면 식이 당연한 식이 나와. 판별식 쓰면 막 5 나와, 이렇게 막. 또는 뭐 A 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나와. 그래서 항상 무조건 0보다 크다만 나오게 돼 있어. 그래서 이거 쓰면 괜히 더 헷갈려. 이런 거 나오면 더 헷갈리고, 숫자만 딸랑 나오면. 그러니까 아예 쓰는 거 아니야. 자, 이제 두 근의 합이나 두 근의 곱을 쓴다고 알고 있어야 되고, 그때그때 요거, 그때그때마다 이거 판단을 하면 돼. 그러니까 외우는 거 아니야. 이 세 개를 외우면 돼. 첫 번째는 두 근이 모두 양수라고 그랬는데, 두 근이 모두 양수일 때는 같을 수도 있고, 두 근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야. 0보다 크다는 서로 다른 거고, 판별식이 0이면 서로 같은 거니까, 판별식이 0보다 부호가 다르다는 말이 없으니까 꼭 써야 돼, 판별식은. 그 다음에 두 근의 합, 양수 더하기 양수는 양수고, 양수끼리 곱해도 양수니까. 자, 두 근이 모두 음수일 때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음수라고 해서 0보다 작다고 하면 안 되고, 음수도 실근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음수끼리 더하면 음수, 음수끼리 곱하면 양수가 되는 거고,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래. 부호가 다르니까 판별식은 안 쓴 거야, 그래서. 두 근의 합은 알 수가 없어.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더해서 양수 나올 때도 있고, 음수 나올 때도 있고, 이건 알 수가 없는 거고, 얘는 곱했을 때 음수가 나오겠지, 부호가 다르면. 그래서 1번, 2번, 3번 이런 게 있고,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 세 번째에 대해서는 더 들어간다고, 이제.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두 근의 절대값을 같은데 부호가 반대래. 부호가 반대라서 판별식은 안 쓴 거야. 두 근의 부호가 반대라서. 근데 절대값이 같기 때문에 합을 쓸 수 있어, 이제. 0이야, 그렇지. 두 근의 부호는 반대인데 절대값이 같으면 합치면 0이고, 곱하면 음수고. 또, 음근의 절대값이 더 커. 음근의 절대값이 더 크면 더했을 때 음수가 나오겠죠. 곱했을 때 음수고. 음근의 절대값이 양근보다 크다. 그럼 음근, 양근이니까 부호가 반대니까 판별식 안 쓴 거야. 음근의 절대값이 더 작으면 더했을 때 양수 나오겠죠. 또 한근만이 0일 때 이건 안 나와, 이거는. 볼 일 없어요. 그러니까 1, 2, 3번이 또 나오는 거고. 그때 이거는 다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지. 외울 건 요거 딱 3개야. 그때마다 저걸 다 따지는 거야, 이제. 자, 필수 예제를 보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실수 k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1번 두 근이 모두 양수이다.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이다. 그러니까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이다는 이것만 쓰면 되지. 0보다 작다. 그러면 여기서 두 근이 모두 양수일 때 해볼게요. 그러면 두 근이 모두 양수면 여기서 이제 판별식 붙었습니다. 4분의 d를 쓰지. 4분의 d는 b'이 마이너스 1이야. 그치? b' 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k 마이너스 5는 두 근이 모두 양수이기 때문에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어. 그래서 k는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알파 더하기 베타.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2 나와. 그럼 얘는 당연히 0보다 크니까 k는 없어서 쓰나만 하고. 자, 두 근의 곱은 a분의 c인데 c가 k 더하기 5야. 그래서 0보다 커야 돼. 그래서 k는 마이너스 5보다 커요. 그럼 이거를 모두 만족해야 되니까 교집합을 해야 돼. 그래서 교집합은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5가 있고요. 그럼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색칠되면서 왼쪽으로 가고요. 마이너스 5보다 크다니까 색칠 안 되면서 오른쪽으로 가. 정답은 6이야. 그래서 k는 마이너스 5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4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됐죠까지? 끝이야, 이제. 자, 이제 2번 같은 경우는 두 근이 모두 서로 다른 부호이다. 그럼 이것만 쓰면 되죠. 그죠? 서로 다른 부호니까 판별식은 쓸 필요 없고,
요것만 해서 K는 마이너스 5보다 크다. 자, 이거는 두 근이 모두 음수가 된다. 그러면은 이거는 똑같아. 뭐만 바뀌냐면 요것만 바뀌어. 요것만 바뀌나? 여기서 문제가 다르구나. 이제. 얘는 뭘 쓰냐면 두 근이 모두 음수일 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고. 두 근의 합은 0보다 작다죠. 두 근의 곱은 0보다 크다죠. 음수끼리 곱하면 양수니까. 그럼 세 개의 교집합을 또 하면 돼요. 자, 1번은 자, 두 근이 모두 음수이다. 그럼 이 밑에 있는 요거 하는 거지. 자, 2번은 한 개의 양근과 한 개의 음근을 갖도록 한 개의 양근과 한 개의 음근은 요것만 하면 되죠.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2차야 2차 잘못 썼어. 자, 서로 다른 부호의 실근을 갖고 음근의 절대값이 양근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음근의 절대값이 양근보다 크다고 하면 두 근의 합에 조금 영향을 주지 이제. 자, 부호가 다르다고 했으니까 판별식은 쓸 필요 없고 음근의 절대값이 더 크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0보다 작다가 되는 거야. 그렇지?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0보다 작다가 되지. 끝. 이렇게 합니다. 자, 2차 방정식인데 정리가 좀 잘못되어 있어 지금. 그치? 이거를 다시 3x제곱 이런 식으로 다시 바꿔야 돼. 는 0. 이렇게. 그래야지 판별식이나 이런 거 쓰기 편하니까. 자, 두 실근의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반대야. 부호가 반대니까 판별식 쓸 필요 없고 두 근의 합은 0이 되는 거고 두 근의 곱은 0보다 작다가 되는 거지. 끝. 자,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의 실근을 갖고 서로 다른 부호니까 역시 판별식 쓸 필요 없고 양근이 음근의 절대값보다 크대. 그럼 두 근의 합이 0보다 크겠죠. 두 근의 곱은 0보다 작을 테고. 그럼 끝이야. 두 근의 절대값이 같은데 부호가 다를 때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면 이거죠. 요거. 그치? 연습 문제 보시면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이 두 개야. 그럼 A 더하기 B. 자, 두 근이 나오면 개수가 실수입니다. A, B가 다 실수라고 돼 있어, 여기에. A, B가 모두 실수니까 켤레근이 성립했어, 이렇게. 이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A가 나오겠죠. A는 두 근의 합이야. 자, 이걸 두 개 더하면 분모는 2 통분됐고, 이거 1, 2죠? 그럼 1 나오네. 이렇게. 뒤에는 없어졌어. 더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B인데, A분의 C니까. 두 근의 곱은 4분의 분모 4고요.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2i 제곱이죠. 그래서 4분의 3이 나오는 거야. 끝. 이렇게. 자, 2차 방정식 이것의 두 근의 알파 베타라고 할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이건 곱셈 공식 다 쓴 거죠. 알파 더하기 베타는 2고요. 알파 곱하기 베타는 3이니까 곱셈 공식을 당연히 다 외워야 돼. 5번 같은 경우는 통분하면 되고요. 자, 이건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A가 되겠지. 두 근의 곱은 B가 되겠죠. 그치? 그럼 A하고 B가 다 나오면 다시 여기다 집어넣어서 두 근의 합이라고 그랬지. 그럼 또 뭐 써? 마이너스 B분의 A라고 쓰면 되는 거야. 자, 이것의 두 근의 알파 베타를 했을 때 이거 통분하면 돼요. 2차 방정식이 이것의 두 근의 알파 베타라고 했어. 알파 더하기 베타는 2분의 5. 2분의 5. 알파 곱하기 베타는 A분의 C니까 1이 나와요. 알파 더하기 베타는 2분의 5가 나오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A분의 C니까 1이 나와. 됐죠? 이게 알파 더하기 베타고, 이게 알파 베타가 된 거야. 자, 이번에는 이 두 개를 두 근으로 한대. 새로운 두 근이 이거야, 이제. 이게 두 근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거의 두 근의 합이 2분의 7인데, 여기서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A 값이 나오고, 자, 두 근의 곱은 두 근의 곱은 2분의 5네요, 그죠? 여기서 두 근의 곱은 A분의 C니까 2분의 B가 됩니다, 이렇게. 자, 이것을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 저건 이중근호인데요. 이중근호 치고는 조금 어려운 이중근호야. 이렇게 어려운 건 잘 안 나와, 앞으로는 이제. 이중근호 저거 벗기는 게.
자, 앞에 이중근호 복기는 루트 앞에 2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2가 없죠? 2가 없으니까 2분의 2 이렇게 바꿀게요. 2 빼기 루트 3 이렇게 바꾸면 되죠. 그러면 2분의 루트에 자, 이게 들어가면 4가 되니까 4, 2, 8이 되고요. 자, 이게 들어가면은 4 루트 3이 되고요. 이렇게. 2분의 루트에 8 빼기 다시 2 만들면 또 2가 들어가서 4로 변하니까 12가 되고요. 2분의 얘는 루트 6 빼기 루트 2가 되죠. 자, 2, 6, 12가 되고 더하면 8이 되니까. 자, 하나가 나왔으면 또 하나는 자동으로 2분의 루트 6 플러스 루트 2라고 쓰면 되겠지? 다 플러스니까, 여기가 플러스니까. 그럼 지금부터 이 두근을 가지고 식을 만들 때는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이 가장 빠르다고 했지. 두근의 합은 2분의 이거 지워지고요. 이건 더하면은 2루트 6이 되죠. 두근의 합은 루트 6이 되는 거니까 x제곱에 두근의 합은 부호를 반대로 쓴다 그랬어.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다 두근의 곱을 쓰면 되는데 두근의 곱은 분모는 4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그래서 1이 됩니다. 끝이야. 자, 두 유리수 A, B에 대해서 유리수가 나왔으니까요. A, B가 개수가 유리수야. 그럼 하나는 2 빼기 루트 3이면 나머지 하나는 2 더하기 루트 3이 되는 거야. 하나는 2 더하기 루트 3. 편례근이 성립하고 두근의 합은 4인데 여기서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됩니다. 그치? 다음 두근의 곱은 4 빼기 3 1이 나오는데 A분의 C 이렇게 돼요. 그럼 A, B 값 다 나왔죠? 그리고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는데 자, 여기서 x제곱에 bx인데 b가 1이니까 x 쓰면 되고요. a가 마이너스 4가 되죠. 자, 이 상황에서 두근의 차의 제곱이라고 그랬어. 두근의 차의 제곱이라는 것은 차의 제곱이야. 누가 더 큰지 모르겠지만 베타 빼기 알파나 알파 빼기 베타나 제곱을 할 거니까 어차피 똑같아. 이건 곱셈 공식이 있죠.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에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두분의 곱은 a분의 c니까 마이너스 4가 돼서 1 더하기 16. 정답은 17이 됩니다. 자,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마이너스 1 더하기 2i다. 근데 여기서 m과 n은 모두 실수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하나는 마이너스 1 더하기 2i면 또 하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i지? i나 루트 부분의 부호가 바뀌는 겨? 실수 부분은 부호가 안 바뀌고요. 자,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m 값이 나오죠.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m이니까 더하면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자, 두근의 곱은 a분의 c, n은 두근의 곱은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5가 나옵니다. 이렇게. 그럼 m값은 2, n값은 5가 됐어. 그럼 m값이 2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2분의 1이고 n값은 5니까 5분의 1이에요. 이 두 개를 가지고 새로운 또 방정식을 만들래. 그럼 두근의 합, 두근의 곱을 또 하면 돼. 자, 두근이 서로 다른 부호의 실근을 갖는데요. 그러니까 판별식은 쓸 필요 없고요. 음근의 절대값이 양근보다 크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0보다 더 작겠죠. 그죠? 음근의 절대값이 더 크니까 두근의 곱은 0보다 작다가 되는 거야. 끝이야 이제. 자, 두근이 알파 베타.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는 4K 더하기 1이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2K 더하기 1 됐고요. 그럼 이걸 두 개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지. 이 두 개는 알파 베타로 묶으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되고요. 여기는 건 마이너스로 묶으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했던 알파 더하기 베타와 알파 곱하기 베타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자, 2차 방정식 이것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2차 방정식 이것의 두근은 저것이다. 식은 좀 복잡하겠다. 앞에 거는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a가 되고요. 알파 곱하기 베타는 b입니다. 자, 여기서는요. 두근이 요거니까 두근의 합은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2죠. 그죠? 근데 얘가 얼마냐면 b야. 이렇게.
또 저 두 개 곱해. 이거 두 개 곱하면 네 번 곱하는 거야. 알파 베타,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1 이렇게 네 번 곱해야 돼. 이것이 뭐냐면 A분의 C니까 A가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이거 집어넣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이거 집어넣으면 돼. 이거 먼저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 더하기 2는 B가 되고 요거는 B.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 연립방 정식 풀면 돼요. 됐죠? 그럼 AB 값 나왔으면 이 AB 값이 나왔으면 이제 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 베타는 구한 건데 요거는 곱셈공식이니까 알파 4제곱 더하기 베타 4제곱은 4제곱은 제곱의 제곱이니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알파 제곱 베타 제곱 이렇게. 요건 또 있지? 곱셈공식이 간단한 거니까. 자, 이것의 두근의 절대값의 B가 2대 1이래. 좀 이건 복잡할 것 같아. 자, 절대값의 B가 2대 1이라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 하나가 2알파면 또 하나는 알파 이렇게 돼. 이때는 알파의 부호가 알파가 둘 다 양수일 수도 있고 둘 다 음수일 수도 있어. 요거는 또 하나는 2알파와 마이너스 알파 또 마이너스 2알파랑 알파일 수도 있어. 근데 이거는 여기서 알파가 이렇게 풀었으면 알파가 만약에 양수 나왔으면 이렇게 풀면 알파가 음수 나오는 거야. 똑같은 의미야 이건. 절대값이 같다. 만약에 이런 거지. A의 절대값과 B의 절대값이 같아요. 얘는 비율이 2대 1이고 절대값이 같다고 하면 이거 원래 사실은 네 가지가 생겨. A, B와 마이너스 A와 마이너스 B와 마이너스 A는 B하고 A는 마이너스 B하고 이렇게 네 가지가 생기지만 얘네들은 똑같은 의미고요. 얘네들도 똑같은 의미야. 그래서 하나는 부호가 똑같다. 하나는 부호가 다르다. 이렇게 두 개지만 푸는 것처럼 얘도 이렇게 두 가지만 푸는 이건 안 풀어도 돼요. 이렇게. 여기다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알파는 안 해도 돼. 답은 똑같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부호가 똑같다와 절대값이 같다고 하면 절대값이 이것도 뭐 2대 1이지만 비록 절대값이 같다랑 비슷한 거니까 이럴 때는 부호가 똑같다 다르다 두 가지만 풀면 돼. 자, 두 개를 더하면 두근의 합은 3알파고요. 여기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m 더하기 5야. 몇 쪽이야? 몇 쪽이야? 212번. 222쪽. 그 다음 두근의 곱은 2알파 제곱은 A분의 C니까 마이너스 18이 나오는데 요거는 좀 이상하지. 그렇지. 제곱을 했는데 음수가 나왔으니까 이거는 아예 안 되는 거야. 하나만 하나. 이거 하겠죠. 이제 두근의 합은 알파죠. 두근의 합은 알파인데 마이너스 m 더하기 5가 되고요. 자,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2알파의 제곱인데 이거는 얼마 나왔어? 마이너스 18이 나오죠. 요건 말이 돼요. 이제. 그래서 마이너스 2로 나누면 알파 제곱은 얼마? 9가 나오고 알파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3. 이 플러스 마이너스 3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m값이 나오면서 끝납니다. 다시 두근의 응. 허수가 나오면 허수가 나오면 안 된다. 응. 아, 허수가 나오면 안 되냐고? 방정식이 원래 허수가 나와도 되지. 응. 근데 절대값의 뜻이 뭐냐면 원점에서 거리야. 그치? 원점에서 거리를 따지려면 허수는 원점에서 거리를 몰라. 그래서 허수는 안 들어가는 거네. 그치? 아무 생각 없이 풀어도 되는 거고 깊이 생각해도 헷갈릴 수도 있다 진짜. 그러네. 맞네. 헷갈릴 수는 있는데
자, 심화 문제 보세요, 이제. 자, x, y에 대한 2차식이 있어요. x, y의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되어질 때 K값이 이거 문제집에 다 나와, 이것도. 겁나게 흔한 문제야. 2차식의 x, y의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되어진다. 이게 뭐냐면 저거를 방정식화 시킨다고요. 이제 판별식 쓰는 건데 왜 판별식 쓰는지 설명을 해줄게. 그리고서 나중에는 그냥 결과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 어떻게 푼다고. 1학년 때만 나오는 거니까 어차피. 자, 일단 정리 좀 해봅시다. 2x 제곱에 자, x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y 빼기 1에 x 플러스에 마이너스 y 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k는 0. 이런 방정식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제가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되어진다는 것은 이런 거야. x 플러스 2y 플러스 3 x 빼기 y 플러스 3 이런 것처럼 1차식으로 둘 다 인수분해 되어진대. 그럼 는 0을 하면 만약에 방정식화 시키면 여기는 x가 마이너스 2y 빼기 3이고 여기는 x가 y 빼기 3이 됩니다. 그치? 그러면 이 방정식의 근은 x가 문자고 y는 숫자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거의 근은 y에 관한 몇 차식이 나와야 돼? 1차식이 나와야 돼. 이거의 근이. 이거 근의 공식으로 해보는 거야. 그럼 x는 여기에 y에 몇 차식이 나오는데? 1차식이 나오는데 x값이 근의 공식으로 풀었을 때. 자, 근의 공식으로 풀면 x는 2a분의 됐죠?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됐지? 마이너스 4ac 자,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y에 관한 1차식이 나오려면 y에 관해서 1차식이 나오려면 이 뒤에 게, 요 뒤에 거 있지. 루트 안에 있는 거. 루트 안에 있는 게 만약에 y제곱 더하기 3 더하기 3이라고 했어. 이렇게. 그럼 요거랑 계산이 불가능해. 그치? 딱 안 떨어지기 때문에 루트가 없어져야 돼. 이거랑 같이 계산하려면. 루트가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는 이 속에 있는 게 어떤 식의 제곱이 돼야지 루트가 없어져. 그래서 이 속에 있는 게 뭐가 돼야 되냐면 완전 제곱식이 돼야 돼. 그럼 이 속에 있는 거 이것이 완전 제곱식이 돼야 돼. 그치? 그럼 이 속에 있는 게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이거의 판별식이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그럼 이거의 판별식을 다시 써보면, 이 식을 다시 정리해보면 9y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6에 마이너스 16, 17, 18y가 되고요. 플러스 1에 마이너스 8k는 0이 돼요. 이렇게. 이거의 판별식 4분의 d는 b' 제곱하면 81이죠. 마이너스 ac 9에 1 빼기 8k는 0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k값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근의 공식을 할 필요가 없이 이제 앞으로 이거 정리는 다시 해야 돼. 자, x, y의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되어진다고 하면 이거의 루트 안에 있는 놈이 뭐라고 하지? 이거의 판별식이죠. 이거의 판별식이 있는데 이거의 또 판별식이 0인 거야. 그래서 이렇게 근의 공식이 나오는 건 개념 원리나 이런 거밖에 없고요. 정석에도 이 근의 공식 모양은 안 나오고 그냥 해설지에 이렇게 돼 있어. 판별식이 0이다 이렇게 써 있어. 이게 왜 나왔는지 이제 알았지. 앞으로 해설지는 이게 안 나올 거야. 이제 개념 원리에만 잠깐 나오고 여기만 이 문제만 나오고 다른 문제집에는 저 왜 이렇게 되는지는 잘 안 나오니까 잘 기억을 해둬요. 엄청 잘 나와. 모든 문제집에 잘 나오니까 이거는 흔한 문제니까요. 자, 그 다음 심화 문제인데요. 자, x에 가장 가까운 정수로 정의한대. x의 범위는 요거래. 이것을 구하라. 괄호를 구하는 거지, 괄호를.
이것도 정수지. x에 가장 가까운 정수야, 쟤도 쟤. 얘도 정수야, 정수. 그치? 얘는 정수 찾는 거야. 정수, 이렇게. 자, 요거 풀어보면, 문제 맞냐, 이거? 맞지? 이거는 인수분해 되어지지. 이렇게 3일은 3. 이렇게. 그쵸? 그럼, 괄호 x가 뭐하고 뭐 나와? 3 또는 1이 나와. 됐습니까? 그럼 답은 뭐예요? 둘 중에 하나네? 그죠? 이거 물어봤으니까 3 아니면 1이잖아. 그죠? 됐죠? 근데 x의 범위가 0부터 2까지야. x의 범위는 0부터 2까지야. 0부터 0.1 뭐 쭉 있어. 1.5 쭉 있어. 여기 있는 수 중에서 가장 가까운 정수가 3이 될 수가 없어. 그치? 1.5 넣었어. 1.6을 넣었어. 그럼 가장 가까운 정수는 얼마야? 2야. 가장 가까운 정수는 이 안에 있는 수들은 다 0, 1, 2만 나와야 돼. 근데 여기는 3이라고 그랬으니까 틀리네, 이거. 1, 끝. 이렇게. 치환이 돼서 이제 하는 거야. 원래는 이제 뭐 치환이라고 쓰는데, 그냥 바로 인수분해 되어지니까. 자, 요거는 좀 더 이것도.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어. 이걸 구하래. 알파 더하기 베타는 4고요. 알파 곱하기 베타는 1인 건 다 알지. 그치? 요거 어떻게 구할까? 그렇지. 제곱을 해야 돼. 이거랑 이거랑 섞여야 되잖아. 알파하고 베타가 섞여야지 계산이 가는 건데, 섞이려면 제곱을 하는 수밖에 없어. 전체를 제곱을 해요. 나중에 루트 씌우면 되는데, 이건 루트 앞에 플러스죠. 루트 앞에 플러스니까 나중에 이게 답이 9 나오면 답은 3이라고 쓰면 돼. 마이너스 쓰면 안 돼. 루트 앞에 다 양수죠. 그럼 양수만 쓰면 돼. 전체 제곱하면 알파 제곱 더하기 1 더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1이고 플러스 2ab 해야 되죠? 두 개 곱하면 알파 제곱 베타 제곱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1 이렇게 하면 돼요. 그거 다 나오지 이제? 요거 두 개도 할 수 있지 이제? 루트 씌우는데 양수만 써야 돼. 자, 두근의 비가 3대2고요. 두근의 차이가 1이랍니다. 두근의 비가 3대2면 두근의 비가 3대2, 3알파, 2알파입니다. 됐죠? 자, 두 개를 더해서 5알파는 마이너스 m 더하기 1이죠. 그 다음 두근의 곱, 6알파 제곱은 a분의 c입니다. 이걸 여기다 집어넣어요. 자, 6알파 제곱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6알파 제곱 더하기 5알파 빼기 1은 0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인수분해 되죠 이게 3알파랑 2알파가 되고요. 됐죠? 마이너스 아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6알파랑 그냥 알파죠?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럼 알파 값은 하나는 6분의 1이 나오고 하나는 마이너스 1이 나와요. 그럼 6분의 1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하나는 2분의 1이 나오고요. 3분의 1이 나오고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가 있습니다. 자, 근데 두 근의 차가, 이게 차라는 말이 차이야, 차이. 차이가 1차이 나야 된대. 1차이 나는 건 이거죠. 이게 두 근이야. 됐죠? 그럼 m 값은 알파를 뭘로 집어넣으면 돼? 마이너스 1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m 값이 나옵니다. 6 나오네요. 자, 1번은 자, 절대값이 1이랍니다. 이것의 모든 근의 합이 0입니다. 모든 근의 합이 0입니다. 자, 여기서 모든 근의 합이 그러니까 제일 많이 이제 이상한 짓 하는 경우가 언제냐면 2차 방정식인데 모든 근의 합을 구해라 또는 뭐 모든 근의 곱을 구해라 또는 4차 방정식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 나중에도 그러니까 4차 방정식은 2차 방정식 쪼개는 경우가 더 많으니까 모든 근의 합을 구해라 하면 꼭 모든 근을 구하라는 뜻인지 착각한단 말이에요. 잠깐 까먹어. 여기서야
2차 방정식 나오면 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 베타라고 무조건 생각을 하는데 난 2학년 정도 되면 점점 가면 자꾸 너희네들이 힘도 없게 자꾸 근을 구하려고 그래. 근을 구해서 더할 일은 거의 없어. 거의 없어. 그러니까 두근의 합, 두근의 곱 이걸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야. 그럼 얘는 근이 몇 개냐 하면 일단은 두 가지 케이스가 생기지. 절대값이 1이니까 그럼 x제곱 더하기 a 빼기 2의 x 마이너스 2가 1인 경우하고 x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인 경우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 그치? 그럼 여기서 최대 2개 나와. 그치? 2차 방정식. 여기도 최대 2개 나와. 최대 4개 나오는 거야. 그럼 그 4개를 다 더한 게 0이라는 뜻이야. 됐어요? 그럼 여기서는 이거 이제 넘겨봅시다. 넘기면 마이너스 3은 0이 되고요. 넘기면 마이너스 1은 0이 됩니다. 됐죠? 까지? 그럼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2개, 여기서 2개, 다 더하면 0인데, 여기서 2개의 합과 여기서 2개의 합을 더해서 더해도 되잖아. 그럼 여기서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 더하기 2죠. 그치? 여기서 두근의 합도 마이너스 a 더하기 2죠. 그럼 이게 네 근의 합이에요. 그럼 2a는 4, a는 2 나오네. 끝이야. 자, 네 근의 곱은 뭘까요? 네 근의 곱. 근이 4개인데 여기서 네 근의 곱은 얼마야? 여기서 네 근의 곱이란 건 알파, 베타, 여기서 뭐 감마, 델타 이렇게 있어. 이게 네 근의 곱이죠? 요거 알파, 베타가 얼마야? 마이너스 3이에요. 요거는 마이너스 1이에요. 곱해서 정답 3 나오는 거야, 이렇게. 이게 네 근의 곱이야. 네 근이라고 그래서 뭐 4차 방정식을 풀어라 이런 말은 아니니까. 끝이요. 2번 봐봐.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이 알파, 베타입니다. 알파, 베타가 이걸 만족합니다. 얘네들이 자세히 보면 혈례관계에 있네. 그치? 쟤랑 혈례관계에 있네. 혈례관계에 있다는 말은 두 개를 더하거나 두 개를 곱하거나 뭐 그런 게 나오겠지. 쟤랑 얘랑 더하면 이렇게 되겠죠. 더하면 14야. 이렇게. 됐어요? 쟤를 곱해요. 곱하면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을 곱하면 얼마 나오니? 마이너스 1 나오네요. 49. 앞에 거 제곱 49. 뒤에 거 제곱 50. 그치?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한 거야. 마이너스 1이 나왔어. 그럼 여기서 알파, 베타는 실근이잖아. 실근이니까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1밖에 없어. 됐어요? 또 뭐 있나? 끝났지? 자, 이거 는. 자, 알파 더하기 베타의 세제곱 마이너스 3알파 베타의 알파 더하기 베타입니다. 그럼 여기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뭐냐면 마이너스 a죠. 마이너스 a의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a의 세제곱.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1이니까 3이 나오죠. 여기는 알파 더하기 베타는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뭐였어? 마이너스 a죠? 마이너스 a죠. 이게 얼마라고? 14라고. 그래서 알파 세제곱 더하기 알파가 3a 플러스 14는 0. 여기서 a를 구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하지? 3차 방정식이지? 3차 방정식 푸는 거는 옛날에 한번 배워서 뭘로 풀어야 돼요? 조립제법으로 풀어야 돼요. 뭘로 집어넣어요? 1 돼요? 안 돼요? 이거 다 양수밖에 없으니까 마이너스 집어넣어야 돼. 마이너스 2 되나? 마이너스 2 돼요. 1 안 써야 돼. a 제곱은 여기 3, 14 이렇게 돼요. 그치? 그럼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0 나오는 거 확인했으니까 곱하면 4, 7, 마이너스 14는 끝이 반드시 0이 나와야 돼. 이제 이 방정식에서 나머지가 0이어야 되니까. 그럼 요거는 실근 안 나오니까 마이너스 2만 정답이에요. 됐어요? 그럼 A는 마이너스 2. B는 요건지? 요거지, 이거 B지? 여기 두근의 곱 A분의 C니까 요거네. 그치? 다 나온 거야. 저거를 곱하고 더해보면 나옵니다.
자, 이것의 두 실근 알파 베타가 절대값 알파 더하기 절대값 베타는 6일 때 상수 K의 값을 구하여라. 이건 어떻게 할까 또? 얘도 또 제곱을 하죠. 그래야지 알파 베타가 섞이니까. 이거 제곱하면 그냥 알파 제곱이야. 얘도 제곱하면 베타 제곱이고요. 2의 절대값 알파와 절대값 베타를 곱하면 돼, 이렇게. 36이야. 얘는요, 이거랑 똑같은 거야. 그치? 절대값 각각 해서 하는 거랑 똑같아. 그러면, 뭐 있나? 뭐 집어넣으면 되지, 뭐 다. 곱셈 50. 그죠? 값을 두 사람이, 요것도 잘 나오는 거니까 잘 보세요. 중3 때도 많이 나왔던 거, 이건. 어느 쪽 잘못 보고 하는 거. 자, 얘는 2차항의 개수를 잘못 보고 풀었대. 근데 중학교 때는 여기가 무조건 1이었거든, A가. 그래서 그때는 좀 쉬웠는데, 얘는 조금 헷갈려. 자, 이제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인데. 일단, 어디를 잘못 보고 풀었거든, 간에. 잘못 보고 착각한 식을 만들어야 돼. 식을. 두 개의 식을 만들어. 이렇게 만들어. 만들어서 지금 개수가 세 군데 있잖아? 그치? 식을 만들었는데 얘는 요걸 잘못 봤다? 얘는 만약에 어디서 상수항을 잘못 봤다? 그럼 둘 다 똑바로 본 거는 이거예요. 여기에 3이 나왔고요. 여기에 2가 나왔어요. 똑바로 본 게 다르잖아. 근데 는 0이잖아, 는 0. 그치? 다르면 안 되잖아, 똑바로 본 부분이. 그러니까 똑바로 본 부분이 같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2를 곱해, 다 2를 곱해서 6으로 만들고, 다 3을 곱해서 6으로 만들어. 그럼 똑바로 본 얘가 딱 맞아 떨어졌지? 그럼 누구를 선택하면 되냐면 이제 얘를 선택하면 돼. 얘는 잘못 본 거니까 탈락. 이거랑 이렇게 세 개를 조합을 하면 바로 똑바른 식이 되는 겨. 원리는 알겠어? 그럼 얘를 해볼까? 자, 쟤는 합이 얼마죠? 합이 2죠? 합이 2니까, 합이 2니까, 일단 마이너스 2x. 그죠? 곱은 1 빼기 6이니까 마이너스 5. 그렇죠? 두 번째, 얘는 합이 3분의 2죠. 그럼 마이너스 3분의 2 x라고 쓰면 되고, 곱은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쓰면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뭐라 그랬어? 얘는 2차항을 잘못 보고 얘는 상수항을 잘못 봤으니까 1차항은 일치가 돼야 돼. 일단 조금 거시기가 3 다 곱해줘. 3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하면 됐죠. 그럼 이거는 일치했지, 둘이. 그럼 얘는 요걸 잘못 본 거니까 이게 정답이야. 얘는 둘 다 똑같은 거고, 밑에 있는 애는 상수항을 잘못 봤으니까 이 위에 똑바로 본 애는 얘야. 그래서 정답은 3의 두 개를 조합을 하면 끝. 이거의 근을 구하라는 문제. 알았죠? 이제 똑바로 본 부분을 일치시키는 겁니다. 대빵 잘 나와. 심화도 여기 심화가 아니야. 이 제목에 심화라고 써 있잖아. 근데 익힘책이나 다른 문제집 보면 막 섞여 있어. 지금 여기 심화라고 써 있으니까 괜히 심하니까 안 해도 돼, 이거 아니야. 다른 문제집에 막 섞여 있으니까 일반 문제처럼 간주되는 것도 많으니까 다 풀어. 이건 괜히 모의고사인데, 모의고사는 쉬워. 별거 없어. 이것도 그렇고. 요거 앞에서 나왔던 거야. 그치? 해볼까? 어떻게 해야지, 이거? fx는 최고차항은 무조건 1이라고 말할 수 없으니까 뭐 하나 써줘 그냥. 그리고 x제곱 마이너스 x죠. 두근의 합이 1이니까 두근의 곱은 6이니까 6 이렇게 써요. 는 0 이렇게. 그치? 는 0이기 때문에 k는 뭐가 와도 상관없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해설지랑 달라서 풀어주는 게요. 해설지는 이해가 잘 되시면 연구하시고, 아니면 말고 무식하게 풀면 되지 뭐. x 대신에 2x 빼기 1 집어넣었어요. 집어넣으면 4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1이고요. x에다 요거 또 집어넣어야 돼. 그럼 마이너스 2x 더하기 1 더하기 6은 0. 그러면 k는 이제 지웁시다. 0이니까 4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7은 0. 이런 2차 방정식이 된겨. 8이 됐고요. 그러면 두근의 곱을 찾으래. 두근의 곱은 a분의 c니까 2 나오네요. 끝. 이렇게. 됐죠? 여기까지? 자,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이 알파 베타이다. 절대 이게 앞에서 두 근의 부호 문제인데 이거 한글로 풀어놓지. 앞에서는 어떻게 해서 절대값은 같고 부호는 반대다 그런 말이었는데 이걸 바꿔놓은 거야. 절대값은 같고 부호는 반대다야. 그러면은 실근의 부호 문제야. 부호. 실근의 부호는 이렇게 쓸 수 있지. 세 가지. 근데 얘는 부호가 반대일 때는 쓸 필요 없는 거고요. 두 근의 합은 여기서 두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가 반대야. 그럼 0 나오죠. 그죠?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가 반대면 얘는 0보다 작아요. 이렇게. 알파 더하기 베타는 요거는 0이고 그럼 이거 A값 두 개 나오겠죠. 그 중에서 요걸 만족하는 이게 0보다 작은 거를 찾으면 조건에 맞는 것만 답이면 하나 나오는 거야. 이것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다. 이것은 1이다. 이것도 잘 나오는 패턴이에요. 이것도. 모의고사도. 이건 약간 어려운 문제에 속하는 거지만 어려워도 흔한 거는 어쩔 수 없이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어려운 거 시험 문제 나오면 틀려라. 그거는 생전 처음 보는 어려운 문제는 그냥 틀리면 돼요. 근데 흔해 빠진 어려운 문제가 있어. 그런 거는 당연히 맞춰야 돼. 연습해서. 여기 개념원리 나와 있는 게 모든 개념원리나 정석, 이것도 어차피 정석에 있는 거랑 거의 흡사하고요. 그게 이 두 가지 문제집이 다른 문제집에 뺏기는 근거가 됐거든. 그러니까 익힘책도 여기 다른 문제집 뺏긴 거야. 익힘책이 나온 지 얼마 안 됐지. 몇 년 안 됐잖아, 그치? 문제집보다 먼저 태어난 게 아니야. 그 문제집이 익힘책을 뺏긴 게 아니라 익힘책이 문제집을 뺏긴 거라서 익힘책도 어차피 문제집에 있는 거랑 거의 동일해요. 이 방정식이잖아요. 방정식은 끝이 뭐가 돼야 돼요? 0이 돼야 돼요. 그래서 끝을 0으로 만들어. 1 하면 안 돼. 이렇게 만들어야 돼. F 알파 빼기 1은 0. 이렇게. F 베타 빼기 1은 0. 이렇게 만들어야 돼. 그럼 너네들 봐봐. F 알파는 0이야. F 베타는 0이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걸 갖고 뭐라고 설명하냐면 fx가 0 되는 두 근이 알파하고 베타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그죠? 알파 베타 집어넣으면 0 나오니까. 그럼 얘는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 알파 베타 대신에 x를 집어넣는 거야. 이거의 두 근이 알파하고 베타인 거야. 됐죠? 그러면 자, 이것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지. 바로 이게 뭐야 그럼? 이거요. 이해가셨어? 다시. 이거의 두 근도 알파 베타죠. 이거의 두 근도 알파 베타죠. 그러니까 이거하고 뭐하고 똑같아야 돼? 저거하고 같은 거야. 그래서 fx 마이너스 1이 바로 x제곱 더하기 x 빼기 3이 되는 겁니다. 참고로 x제곱의 개수는 1이라고 했기 때문에 뭐 k 이건 쓸 필요 없어. 끝이죠. fx는 이제 뭐야? 2항에서 x제곱 더하기 x 빼기 2 하면 끝입니다. 알았죠? 이 부분 한쪽이 0이 되게,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은 무조건 한쪽이 0이 되게 넘기는 겁니다. 거기서 모의고사도 다 풀어야 됩니다. 버릴 거 없어요. 그리고 지금 개념 원리를 하고 있어. 고등학생들의 습성 중에 하나가 그거야. 개념 원리 되게 무시해. 개념 원리 되게 무시하는데, 개념 원리 그냥 잠깐 보는 책인지 아는데, 여기 있는 문제들을 다른 문제집에 똑같이 나오는 거야.
똑같이 나오니까 무시하지 마. 근데 저번에 그랬지. 개념 원리랑 80% 이상 똑같다고. 80%가 아니라 더 넘게 똑같았어. 다른 문제를 안 풀고 여기 있는 거 다 외우면 전적으로 정말 90몇 점 맞는다고. 내가 시험지 막 주고 하는 거 있지? 그것도 어차피 개념 원리를 다 풀었다고 가정하고 조금 더 연습하는 거나 조금 더 어려운 거를 해보는 경험인 거예요. 결국은 이게 더 중요한 책이야. 이거 빨리 끝내고 시험지 막 풀고 이거 의미 없다고. 다 시험 먹어야 돼, 이거. 무시하지 마, 제발. 성격한 애들 이거 보면 되게 무시해. 성격 이거 보면 되게 무시하거든, 애들이. 근데 자, 봐봐, 이제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은 다 뭘로 풀어? 조립제법으로 풀어요. 다. 조립제법이 아닌 경우도 있긴 있는데 거의 조립제법이라고 생각하면 돼. 치환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도 있는데 글씨가 엉망이다. 쟤 이상하다. 맛이 간 것 같다. 자, 이제 인수분해하는 건데 인수분해는 다 조립제법으로 하고요. 0대는 x값 찾는 건데 뭐 집어넣는다 그랬지? 플러스 마이너스 1, 2, 3 집어넣어봐.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해? 최고차항의 개수 분의 상수항의 최고차항의 약수 개수의 약수분의 상수항의 약수 집어넣는 게 원리 원칙이지만 그렇게까지 하면 오래 걸려나 뭐. 플러스 마이너스 1, 2, 3 집어넣어서 되는 것만 나올 거야. 자, 다 정수만 나와. 그 다음에 보기차식이라는 게 있는데 x제곱을 t로 치환하면 되고 치환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 이제 조립제법을 안 되는 경우가 있어.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상반 방정식이라는 거예요. 대칭인 경우 있지? 얘랑 똑같아. 얘랑 똑같아. 이때는 조립제법으로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아. 더 많아서 이런 모양이 나올 거예요. 이제 이런 모양 x 더하기 x분의 1을 나오면 그걸 t로 치환해서 풀면 됩니다. 자, 문제 풀면서 봅시다. 이제 자, 3차 방정식이 있으면 이거 인수분해가 된 형태죠. 된 형태에서는 x는 2분의 5, 3이 근이 되는 거야. 이상하다. 얘는 깨끗한데. 자, 다음 방정식을 풀어라. 자, 1번은 일단은 얘는 뭘로 풀어? 조립제법으로 푸는 거야. 3차, 2차니까 x에다 뭐 집어넣으면 0 나올까?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 나오니까 조립제법을 할 때 조심할 거는 없는 건 0을 써야 돼. 여기는 3, 7, x가 없으니까 0 써야 돼. 3차일 때는 조립제법을 한 번만 하는 거고 4차일 때는 조립제법을 2번을 해야 돼요. 여기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 나왔으니까 곱해서 마이너스 3 더해서 4 곱해서 마이너스 4 더해서 마이너스 4 곱해서 4 나와서 끝이 반드시 0이 되는 걸 확인을 하시고 이 부분이 2차가 나오기 때문에 얘는 그냥 인수분해하면 되고요. 여기는 3x제곱 더하기 4x 빼기 4는 0이니까 인수분해가 될까요? 되네. x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x는 이거는 근이 마이너스 1이야. 식 쓸 때는 x 더하기 1이라고 쓰지만 이렇게 쓰는 거지만 실제 x값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겁니다. 여기는 3분의 2가 나오고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나오고. 자, 2번은 조립제법을 하는데 저도 얘는 다 있으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 마이너스 6이 되고 1 집어넣으면 안 돼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되나?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될 것 같아. 마이너스 1, 0 곱하면 0 더하면 0 돼요. 그럼 이 부분을요 조립제법을 또 해야 되는데 저 상태에서 0 되는 거를 마이너스 1 찾았는데 또 하나 찾아도 되긴 되는데 이거 다시 한번 써보면 다른 데다 쓰면 되겠다. x 세제곱에 요건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 6이 됩니다. 이렇게. 여기다가 뭐 집어넣으면 돼요? 2 집어넣으면 돼요. 2 집어. 그럼 2로 조립제법을 하면 끝이 0 나왔어. 이렇게. 그러면 이걸 식으로 일단 먼저 써보면 이렇게 돼요. 얘는 근이 마이너스니까 x 더하기 1이라고 써요. 그 다음에 x 빼기 2라고 쓰죠. 근이 2니까 요거는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인수분해 된 건데
요거는 마이너스 1, 2 나왔는데 요거는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근해 공식으로 해야 돼요. 됐죠? 자, 저거는 해보십시오. 다, 이제. 자, 저거는요. 자, 제곱이랑 4제곱이 있으니까 제곱을 또 제곱을 하면 4제곱이 돼서 저걸 복 2차식이라고 하는 건데 저건 인수분해하는 게 인수분해하는 걸 앞에서 배웠긴 배웠는데 자, 첫 번째 거는 그냥 인수분해 돼요. 이렇게. x제곱, x제곱 이렇게. 여기는 4, 2는 4 이렇게 됩니다. 그치? 자, 요거 인수분해 또 되죠.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자, 요거는 인수분해는 안 되지만 근을 구하라고 하면 마이너스 2랑 요건 x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럼 x는 플러스 마이너스 i가 돼. 방정식에서는 허근도 구해야 돼요. 2번은 근데 어떻게 하죠? 그냥 이런 식으로 안 되죠. 저거 인수분해 하라고, 이거 인수분해 배우긴 배웠어. 어떻게 인수분해 하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랑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 이렇게 인수분해가 기억난다면 하시고, 이게 기억이 안 나면 이 가운데 게 완전 제곱식이 되게 조절을 해요. 그럼 x 4제곱에 여기에는 2x 제곱이 와도 되고요. x 4제곱에 마이너스 2x 제곱이 와도 완전 제곱식이 되게 만들어야 되고 자, 근데 플러스 x제곱이니까 뒤에다가 마이너스 x제곱을 써주면 되고요. 플러스 x제곱이 나가면 3x제곱이 돼야 되는데 자, 이게 제곱 빼기 제곱이 돼야 되는데 더하기이기 때문에 이쪽은 안 돼요. 반드시 제곱 빼기 제곱이 돼야 돼요. 요거는 인수분해하면 x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이고 빼기 x의 제곱이야.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차 공식 쓴 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근해 공식으로 풀어야 돼요. 다음 방정식을 풀어라. 저는 좀 길어, 그렇죠? 다 풀어서 다 풀면 이거 2차의 제곱이니까 4차 나올 텐데 조립제법으로 풀면 되긴 되는데 좀 복잡하니까 인수분해하면 이제 치환합니다. x제곱 더하기 4x, x제곱 더하기 4x 치환을 해요. 치환하니까 x제곱 더하기 4x를 t라고 치환하면 t 더하기 5의 제곱 마이너스 12t 마이너스 40은 0 이렇게 치환하면 2차 방정식이 됩니다. 그러면은 t제곱 10t랑 이거랑 하면 마이너스 2t 25하고 이거 하면 마이너스 15가 됩니다. 그럼 5, 3, 15에 t값이 5하고 마이너스 3이 나와. 그럼 이게 5하고 마이너스 3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x제곱 더하기 4x에 이거 넘겨서 마이너스 5는 0. 이거 인수분해에 대해서 풀면 되고 또 하나는 x제곱 더하기 4x에 요거 인수분해하면 플러스 3. 이것도 인수분해 되니까 풀면 4개가 나옵니다. 근데 2번은요. 2번은 저거 풀면 또 4차 나오잖아. 그치? 그건 어떻게 하지? 얘처럼 요 가운데 있는 4x 똑같게 나오려면 더했을 때 똑같은 수. 얘네 둘이 더하면 5가 나오고요. 얘네 둘이 더하면 5가 나오니까 짝짓기를 얘랑 하면은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4가 나오고 얘랑 하면 또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6이 나와요. 이건 120 이렇게 됐죠? 그럼 x제곱 더하기 5x가 또 똑같아졌어. 그럼 이걸 t로 놔 또. 그래서 t제곱 플러스 10t. 그럼 24인데 요거 이항해서 마이너스 96이 됩니다. 24. 됐지? 10 차이 나야 되는데 96이 되는 건 뭐가 있을까? 16이랑 6이 있나? 이렇게 하면 되겠죠. 둘 다 마이너스 붙여야 이렇게. 이상하다. 하나만 붙여야 되지?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그치? 그럼 t값이 하나는 마이너스 16이고 하나는 6이 나오니까 이 t값이 이거죠? x제곱 더하기 5x가 하나는 마이너스 16인데 이항에서 플러스 16으로 바꾸면 되는데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근해 공식으로 풀어야 돼요. 또 하나는 x제곱 더하기 5x는 6인데 마이너스 6은 0. 밑에 건 인수분해가 됩니다. 이 중에서 뭐 정수인 근을 구해라 그러면 밑에 거의 근만 찾으면 돼요.
자, 1번은 그냥 인수분해 되는 거고요. 2번은 가운데 거를 조절을 해야 돼요. 3번은 치환하고요. 4번도 치환해요. 이거 2로 묶으면 x제곱 더하기 2x가 나와요. 치환. 5번은 얘랑 얘랑 8 나오고요. 얘랑 얘랑 더하면 8 나오니까 두 개씩 인수분해하면 됩니다. 자, 다음 방정식을 풀어라. 얘는 조립제법으로 안 돼요. 4차지만. 왜 안 되는 경우가 많냐면 이게 대칭이죠, 서로. 자, 이럴 때는 가운데 있는 x제곱으로 나누어요. 나누면 x제곱으로 나누면 6x제곱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플러스 5x가 되고 마이너스 38이 되고 그 다음에는 뭐가 돼요? x분의 5가 돼요. x제곱으로 나눈 거니까 x제곱분의 6이 되고 됐죠? 이 상태에서 얘네들은 6으로 묶고요. 얘는 5로 묶으면 돼요. 얘랑 얘랑 6으로 묶으면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이죠? 그러면 얘는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에 마이너스 2라고 쓰면 돼요. 이렇게. 또 하나, 얘랑 얘는 5로 묶으면 x 더하기 x분의 1이 되고요. 38은 0 이렇게 되죠. 그럼 x 더하기 x분의 1이 똑같으니까 얘를 t로 치환합니다. 이렇게 t로 치환하면 자, 6t제곱이 되죠. 6t제곱. 그럼 얘는 플러스 5t 마이너스 12와 요거랑 하면 마이너스 40, 50이 된가요? 이렇게? 10이니까 인수분해를 해야 되겠네. 3t, 2t 뭘로 하니? 5하고 10 5하고 10 50 15, 20이니까 그럼 t값이 하나는 마이너스 3분의 10이 나오고 또 하나는 2분의 5가 나와요. 여기서 t값은 뭐였냐면 x 더하기 x분의 1이었어. 이게 마이너스 3분의 10이 나오고요. 또 하나는 x 더하기 x분의 1이 2분의 5가 나와요. 이 중에 요거 하나만 풀어봅시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저번에도 그랬지. 이 상태에서 답을 물어볼 때는 x값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지만 바로 요 값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 이 상태에서 이게 문제가 저렇게 나왔었는데 예를 들어서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은 뭐냐 이렇게 물어봐. 그러면 이제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에 마이너스 2 하면 되니까 이걸 집어넣고 이걸 집어넣어서 풀면 되는 거예요. 이거 만약에 x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있긴 있는데 잘 안 나오지만 그래도 그렇게 나올 수도 있어. 근이 몇 개 나오겠어? 이거 4개 나오지? 4개 나오니까 이거 근이 아닌 거 찾으라고 할 수도 있고. 자, 이거 3x를 곱해주면 돼요. 3x. 여기다 3x 곱하면 3x 제곱이에요. 여기다 3x 곱하면 뭐만 남아? 3만 남죠. 이렇게. 그치? 여기다 3x 곱하면 마이너스 10 x 남으니까 이거 2차 방정식 풀면 되는 거야. 자, 다음 방정식을 풀어라는데 저것도 이제 좌우 대칭이죠. 둘 다. 그러니까 x 제곱으로 다 나누고 시작합니다. 자, 이것이 중근을 갖는 실수 p의 모든 값의 합을 구해라. 근데 이제, 자, 3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판별식을 쓸 수가 없어요. 판별식은 2차 방정식에서만 쓰는 거야. 그래서 3차 방정식일 때는 기본적으로 무조건 조립제법을 하는데, 자, 그냥 조립제법이 쟤는 안 되니까 뭘 보면 이 p만 보면 돼, p. p만 없어지면 상수 부분은 자동으로 없어지게 돼 있어. 그럼 p는, 여기는 2p야. 여기는 2px잖아. 그럼 x에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이 나와요. p가 사라지니까. 그래서 쟤는 마이너스 1이 여기 1이고요. x제곱이 없어요. 조심해야 돼요. 2p 마이너스 1, 2p. 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 나와, 이제. 0 나와, 이렇게. 그럼 얘는, 자, 마이너스 1이니까 x 더하기 1이라고 쓰겠고, 여기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p라고 쓰겠지. 됐죠, 이제? 자, 그러면은, 여기서 x 더하기 1이 있고, 얘는 두 개로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그치? 그러면, 여기서 중근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중근이라는 것은 세 개의 근이 모두 똑같은 것도 중근이야. 그건 3중근이라고 해요, 3중근. 그럼 x 플러스 1의 세제곱은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문제 안 나와, 그래. 그거는.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면 이 자체가 두 개가 똑같을 수가 있어 이렇게. 그럼 이게 중근이 돼야 되니까 이거의 판별식이 0인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첫 번째 하나. 또 하나는 이 둘 중에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이거랑 똑같을 수가 있어. 그러면 이거의 근이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1이 돼야 돼. 여기다가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성립하는 경우도 있어. 두 가지야 답이. 그래서 이 자체가 중근인 경우와 2차 방정식 판별식 t는 0인 경우와 또 하나는 이거의 근이 마이너스 1이 되면 근이 똑같은 게 나와 이렇게. 답이 두 가지로 써야 돼. 그래서 됐죠? 자, 이번에는 한 개의 실근과 두 개의 허근이랍니다. 그럼 얘도 조립제법을 하는데 여기는 k가 있죠. 여기는 kx가 있죠. x에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 되죠. 그럼 마이너스 1을 조립제법을 하면 또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럼 얘는 한 개의 실근이 됐잖아 이제. 아까 마이너스 1이었지? 마이너스 1이 하나의 실근이고 이 나머지 부분은 뭐가 돼야 돼?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나와야 되니까 요거는 판별식 t는 0보다 작다라고 하면 돼. 됐죠? 자, 중근을 갖는다. 이거랑 똑같은 문제니까 두 가지 케이스에 답이 나오는 거야. 자, 빨리 외워 지금. 3차 방정식 근과 계수에 갈게. 세근의 합, 곱의 합, 곱 이렇게 하라 그랬지? 세근의 합은 자, 두근의 합이 뭐였지? 마이너스 a분의 b였지? 세근의 합도 마이너스 a분의 b야. 4차 방정식이 만약에 있다면 그것도 네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야. 항상 똑같아 그건. 이제 곱의 합은 a분의 c고요. 세근의 곱은 마이너스 a분의 d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 외우는 건 당연한 거지만 곱셈 공식이 중요하지 이제. 자, 이거 세근의 합, 곱의 합, 곱 됐고요. 요건 어떻게 풀어? 다 전개합니다. 전개할 때 한 방에 못하니까 요 두 개 먼저 할게. 그럼 1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알파 베타에다가 1 플러스 감마를 다 더합니다. 곱합니다. 이제 1 다 분배하면 1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알파 베타이고 자, 이 감마를 다 분배하면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알파 베타 감마가 되니까 다 나왔죠, 종류별로? 다 더해서 저 앞에 있는 1 더하면 됩니다. 통과해? 자, 얘는 이제 세 근이 주어졌을 때 얘도 이렇게씩 만드는 거 아니지. 이렇게 만드는 거야. 직접 만들어야 되니까. 왜냐면 이것도 켤레근 이런 거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걸 여기다 만약에 집어넣으면 전개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니까 절대로 전개하면 안 돼. 두근의 2차 방정식도 식 만들 때 두근의 합, 두근의 곱을 이용해서 푸는 게 만드는 게 제일 빨랐으니까 얘도 합, 곱의 합, 곱으로 푸는 게 가장 빨라요. 그럼 이 세 개의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2와 마이너스 반대로 쓰고요. 곱의 합은 a분의 c니까 그대로 쓰고요. 곱은 마이너스 a분의 d니까 반대로 쓰면 됩니다. 자, 지금 마이너스 1과 2 플러스 루트 2i와 2 마이너스 루트 2i가 있습니다. 이걸 하는 3차 방정식을 만들어 보랍니다. 그럼 세근의 합은 얼마예요? 이거 지워지니까 3 나오죠. 그럼 x 세제곱 세근의 합이 3이니까 마이너스 3x제곱 이렇게 쓰면 되죠. 곱의 합을 합니다. 이제 자, 얘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2i 얘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2i 자, 얘랑 얘랑 곱하면 4 빼기 2i 제곱이니까 4 더하기 2 6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 두 개 지워지니까 정답은 2가 되니까 여기다는 그대로 쓰죠. 2x라고 씁니다. 자, 마지막으로 곱. 자, 얘랑 얘랑 곱하면 6이 나왔잖아. 걷다가 요걸 곱하면 마이너스 6이 나옵니다. 근데 곱은 부호를 어떻게 써요? 반대로 쓴다 그랬죠? 이렇게 하면 3차 방정식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이거 지워졌어. 이게 안 나와. 안 나와도 너네들 찾으면 된다. 개수가 실수일 때 혈내근이야. 이것도 똑같이. 이게 나왔다는 얘기는 이게 자동으로 나온다는 얘기야. 자, 혈내근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거. 혈내근은 2차 방정식과 같은 얘기입니다. 이제
3차도 결국 조립제법을 하고 나면 나머지 부분에는 2차가 나오게 돼 있으니까. 자, 한 근이 1 더하기 i입니다. 또 하나는 1 빼기 i가 되겠죠. 나머지는 몰라요, 이렇게. 그럼 이제 알파를 먼저 찾아야 돼. 그런데 여기서 합, 곱의 합, 곱 중에서 합이 나와 있죠. 세 근의 합은 3입니다. 자, 이걸 다 더하면 2 플러스 알파입니다. 이게 3이라는 뜻이니까 알파는 1이야. 됐죠? 그럼 곱하고 곱해서 다 더하면 a가 나와요. 세 개를 다 곱하면 2죠. 근데 b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2가 돼요. 곱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d니까 됐죠. 이것의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을 때, 자, 이건 어쩔 수 없이 이제 이거 해야지. 뭐 써?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의 제곱에 마이너스 2에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이렇게 만들면 되죠. 이 정도는 외울 수 있을 거예요. 외워야 돼. 아, 세제곱 잘 안 나온다고 했는데 기억이 나오네. 자, 이거는 어떻게 써요? 이게 원래 마이너스 3ab가 있는 거잖아, 그치? 마이너스 3ab가 있는데 그거는 저 뒤로 넘기면 돼.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에 여기다가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감마 제곱에 마이너스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예, 여기 있던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감마를 플러스 3 알파 베타 감마로 이항을 하면 됩니다. 자, 이게 제일 잘 나오는 패턴이야. 이상한 짓 할까봐. 여기서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뭐냐면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3이 나와요. 이거 전개하면 너무 복잡해서 반드시 이걸로 바꿔야 돼요, 이렇게. 이 첫 번째 거는 3 빼기 감마야. 그래서 두 번째 거는 3 빼기 알파고요. 세 번째 거는 3 빼기 베타. 이렇게 하고 전개하면 돼. 그래야지 수월하지. 그냥 이 상태로 전개하면 엄청 복잡합니다. 반드시 이렇게 푸는 거야. 자, 여기서 1번은 그렇고 1번은 똑같은 식이니까 2번은 통분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은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다 바꿉니다. 그걸로. 그냥 하지 마시고요. 자, 3차 방정식의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거 있지? 베타 빼기 알파 감마 있죠? 여기서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1입니다. 그치? 그럼 이거 뭘로 바꿀까요? 1 빼기 알파로 바꾸고요. 1 빼기 베타로 바꾸고요. 1 빼기 감마로 바꿔요. 그럼 자, 요거 분의 요거 하면 알파 분의 1이야. 빼기 1. 요거 분의 요거 하니까 빼기 1. 그 다음 거는 베타 분의 1에 이거 분의 이거 하면 또 빼기 1. 감마 분의 1에 또 빼기 1 이렇게 되죠. 요 세 개만 통분하면 알파 베타 감마 분의 여기다 뭐 써요?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치? 어쨌든 다 구해야 되겠네. 세 가지를 다. 자, 요거는 3차 방정식에 근이 하나 나왔어요. 일단 그럼 저 근을 x에다 집어넣겠죠. 집어넣어서 a를 먼저 찾아. a를 찾아볼까? 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a는 2가 나옵니다. 이렇게 2가 나오면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3x 더하기 6은 0이 되는데 이걸 조립제법을 하면 돼요. 그럼 여기는 1, 마이너스 2, 3, 6이 있는데 이거 0 되는 거 나와 있잖아. 마이너스 1이라고. 찾으면 안 된다. 마이너스 1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걸로 조립제법을 해서 끝은 0이 나올 테고 여기 2차 방정식 나오죠? 이걸 가지고서 다른 두 근을 찾으면 됩니다. 두 근의 곱을 구하래네. 그럼 A분의 C 하면 되는 게. 바보 마냥 또 곱을 두 개를 구해서 곱하고 그러는 게 아니야. 자, 4차 방정식의 두 근이 저 두 개입니다. 다른 두 근의 합을 구해요. 4차 방정식이 4개일 거 아니야, 그치? 4개인데 두 근이 1과 마이너스 1이니까 1도 집어넣고 마이너스 1도 집어넣어? 연립방정식 푸는 거네요. 그치? 1 집어넣어서 식 하나 만들고 AB니까 마이너스 1도 집어넣어서 AB 만들면 돼요. 그럼 얘는 조립제법을 2번 하죠.
그럼 A하고 B는, 자, 1부터 집어넣어 볼게요. 1 집어넣으면 1 더하기 A 더하기 B. 마이너스 5 더하기 6은 0이고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플러스 5 플러스 6은 0이 되고요. 그래서 두 개를 더해버리면 2 없어지고 2B 없어지고 12. 그럼 B는 마이너스 7이 나와요. A는 뭐 나올 거 아니겠어, 이제? 그런 다음에 이거를 조립제법을 2번을 하면 됩니다. 2번을 뭘로 하면 돼? 이 2개로 하면 되지 뭐지? 이 2개로 하고 나면 나머지 또 몇 차식이 끝에 남어? 얘처럼 2차식이 나올 거야. 그 2차식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하면 됩니다. 자, 3차 방정식의 한 근이 마이너스 3이고 나머지 다른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더하기 베타를 구하라는 얘기겠지? 자, 일단 한 근이 마이너스 3이면 마이너스 3 집어넣어. 집어넣으면 P가 나올 거야. P 값을 집어넣어서 다시 이걸 뭘로 조립제법을 해? 이걸로 조립제법을 하면 돼. 조립제법을 하고 나면 또 2차식이 나오겠지? 그 2차식의 두 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를 하면 됩니다. 자, 4차 방정식의 두 근이 마이너스 2하고 3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거 두 개 각각 집어넣어서 얘처럼 연립방정식 풀어야 돼. 그러니까 A, B를 찾은 다음에 나머지 이 두 개를 가지고 조립제법을 2번을 합니다. 2번을 하고 나면 이 밑에 또 2차식이 생기지? 그때 두 분의 곱이니까 A분의 C를 하면 되는 거예요.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어. 이것의 세근으로 하는 3차 방정식을 구하라. 이렇게. 자, 일단은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세근의 합은 3이야. 곱의 합은 마이너스 2야. 곱은 1입니다. 그치? 자, 이 상태에서 이걸 세근으로 하라 그랬지? 그럼 이 세 개를 합 더해봐요. 더해보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더하기 3 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곱의 합. 곱의 합. 자, 얘랑 얘랑 곱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알파 베타 더하기 1이고,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곱하면 베타 더하기 감마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1이고, 첫 번째 세 번째 곱하면 알파 더하기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 더하기 1이 나오니까 곱의 합도 구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곱. 곱은 앞에 거 두 개 먼저 곱한다 그랬지?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알파 베타 더하기 1이고 또 1 플러스 감마 이렇게 해서 곱을 구하면 돼. 얘는 부호 그대로 쓰면 이거 부호 반대로 써야 되고, 얘는 부호 그대로 써야 되고, 얘는 부호 반대로 씁니다. 됐지? 저기 됐지? 자, 3차 방정식의 한 근이 1 플러스 i입니다. 나머지 하나는 뭐예요? 1 마이너스 i가 되고, 또 하나는 뭐라고 쓴다고? 알파라고 쓰면 돼요. 자, 이제 알파부터 알아내려면 여기 보니까 얘는 모르고요. 얘만 알아요. 얘는 뭐예요? 곱의 합이에요. 곱의 합은 마이너스 4가 나와요. 그럼 얘네 둘이 곱하면 2 나와요. 얘랑 얘랑 곱하면 알파 더하기 알파 i예요. 얘랑 얘랑 곱하면 알파 마이너스 알파 i예요. 이게 곱의 합인데 제가 바로 a분의 c니까 마이너스 4가 나오겠죠. 여기서 알파 i는 사라지고 이 알파는 마이너스 6 나오니까 알파는 마이너스 3이 나오면서 이거 다 더하면 뭐 나오냐면 마이너스 1 나오죠. 그럼 얘는 플러스 1이 되는 거고요. 곱하면 2 마이너스 6 나오죠. 곱하면 마이너스 6 나오니까 얘는 플러스 6이 돼요. 됐죠? 다음. 자, 저것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습니다. 이것의 세근으로 하는 x 세제곱에서 1인 거. 역시 이것도 세근의 합, 곱의 합, 곱을 구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저거는. 자, 얘도. 자, 이것도 집어넣는 거 아니야, 이거? 뭘로 해요? 곱의 합, 합, 이걸로 하는 거죠? 하나는 1 플러스 루트 2면 하나는 1 마이너스 루트 2가 돼요. 개수가 뭐니까요? A, B가 유리수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 또 하나는 알파. 그죠? 그럼 이거 뭘 이용해요? 6. 곱이죠, 곱. 세근의 곱이 뭐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 6이 나와야 돼요. 세근의 얘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1이죠. 걷다가 얘를 곱하면 마이너스 알파예요. 그게 마이너스 6이 돼. 알파는 6이 된 겁니다. 다 끝났네. 그러면은, 이거 식 만들면 되겠지? 나머지 두 근의 합을 구해라? 끝났네? 그치?
나머지 두 근의 요거죠? 식 만들 것도 없네. A, B를 찾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한 근이 2 빼기 i면 또 하나는 2 플러스 i예요. 또 하나는 알파라고 둡니다. 됐지? 방정식 또 봅시다. 여기까지 할게. 요거 이제 자 봅시다. 자, x 세제곱이 1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의 허근이 오메가입니다. 아니 이것도 시작하면 끝을 봐야 되는데 좀 걸려 시간이. 여기까지 할게. 오늘 한 게 적진 않을 텐데 오늘 배운 거 오늘 다 해. 알았죠? 확인 체크 필수해줘. 오늘 다 싹 다 해. 한 2시간은 걸릴 거야. 최소한 2시간이 걸릴 거야. 내가 약 1시간 30분 동안 풀었으니까 너네들은 적어도 2시간이 걸려야지 정상인 거지? 아무리 빨리 풀어도 2시간 안에 못 풀어. 그치? 나는 풀다가 말았고 문제도 안 썼고 도저히 나보다 빨리 풀 수는 없어. 1시간 만에 푸는 건 그건 새빨간 개풀아야. 최소한 2시간 이상은 투자하십시오. 됐습니까?